이제 최저시급 변천사와 아파트 가격 변천사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아파트 이제 가격 실거래가가 도입된 게 2006년부터거든요. 요때 대략 3,000원. 그래서 이제 고점 찍을 때 요 정도 시점, 아파트 가격 고점 찍을 때가 요 정도 시점인데 대략 9,000원 조금 넘죠. 9,000 뭐 이 정도 되죠. 약 3배 정도 올랐죠. 약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바로 찾아보려고 일부러 PPT에는 준비를 안 했어요. 자, 볼게요. 잠실 엘스 본데 했죠? 잠실 엘스. 왜 이거를 내가 직접 하냐? 왜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방법처럼 그냥 강사가 이거 몇 개 데이터 만들어가지고 자, 이렇죠. 자,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만 보면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자, 이런 거 차트 데이터 넣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팩트 체크를 못하면 그냥 그 강사가 보는 시야 안에서만 내가 봐줘요. 그러면 내가 보는 시야는 그 강사 시야보다 절대 높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이제 그래도 강의인데 돈 받고 하는 강의인데 준비도 해왔지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서 내가 하면서 내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야가 넓어진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나도 인사이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거를 최대한 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알려드리려고 해도 좀 알아들어야 알려드릴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이 수업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가치 대비 저평가가 중요한데 저평가 오늘 찾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가치 대비 저평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채팅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3배가 올랐는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3배가 올랐는데 잠실 엘스로 가면 자, 전체 기간을 찍어요. 고객노노에서 잠실 엘스 와서 전체 기간을 찍고 저 앞단의 가격을 보는 겁니다. 앞단에. 그래서 2007년에 9억 5천, 2008년에 9억 8억 2천, 2008년에. 그리고 2006년이 좀 안 떠서 아쉬운데 그때 거의 한 8억대였어요. 그래서 8억대에서 지금 26억이니까 3배 조금 넘죠. 38, 24. 9억이다 하면 거의 3배, 39, 27, 3배 조금 안 될 거고. 대략 3배 수준에서 움직이죠. 대략 3배 수준. 자, 그 다음에 해운대로 갑니다. 해운대 자이 보면 자, 2006년에 전체 기간, 해운대, 자, 전체 기간이 13년도로 해운대 자이 2차 전체 기간, 7년 차고, 12년 차, 요게 좀 안 나오긴 하네요. 그 과거가. 자, 3억 4천 하던 게 12억, 3, 4억 하던 게 12억. 이것도 거의 한 3배 정도. 거의 3배 정도. 자, 이번에는, 2006년 대비 보려면 삼익비치로 한번 가볼까요? 삼익비치의 30평대. 30평대 34평 찍고 2006년도에 한 2억대. 근데 16억. 이거는 한 8배 올랐죠. 이게 이제 또 호재의 힘이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준비한 자료. 대략 이 재건축 아파트 말고 표본이 되는 아파트들은 대략 한 3배에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근데 저도 참 특이하더라고요. 이 통화량이, 3배가 풀렸는데, 코로나 때 3배가 풀렸는데, 모든 아파트가 3배가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장급 아파트는 3배에서 3배 이상이 오르고 그 이하급 아파트는 2배도 안 오르고 1.5배도 안 오르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풀렸던 통화량이 모두가 부동산에 오는 건 아닌데 대장급 아파트에는 오는 거죠. 대장급 아파트에 먼저 오는 거죠. 자, 어쨌든 한 3배 정도 오르더라. 이번에는 더 길게 잡아봤어요. 더 길게 이제 최저시급 해서 88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88, 89년도가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자리 잡고 90년대부터 보면 690원 했습니다. 90년도에 최저시급이 690원이었고요. 2022년 해서 약 9,000원 정도 할 때가 13배 정도 올랐습니다. 1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90년도에 아파트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잠실 5단지, 그 다음 대치동 음막, 그 다음 여의도 시범 아파트 이 3개를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입지가 가장 좋아졌던 곳이 강남이잖아요. 강남 송파죠. 그 다음에 좋았는데, 강남에 밀린 게 여의도죠. 자, 보겠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를 보면, 2억 1000이었는데, 27억 8천이니까 13배. 거의 소득 상승과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이번에 대치동 음아파트 보면, 약 소득 상승보다 살짝 부족한데 거의 흡사해요. 12.54배. 이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거에 따라 좀 다르겠죠. 어쨌든 대략 한 12배, 13배 이렇게 비슷하게 갑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30평대 기준으로는 9억대. 9배가 올랐고, 이 자료에 이제 평형이 안 나와 있어서 아쉬운데 아마 30평을 기준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범 아파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47평을 보면 11배인데 이제 30평대를 보면 9.1배. 그래서 보면 최저시급이 오르는 폭이랑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폭이랑 거의 비슷하더라. 그래서 저는 소득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대비 집값이 좀 더 많이 올랐다. 요 국면이다 하면 요렇게 오를 거 아닙니까? 소득은 일정하게 올라요. 요 소득 상승폭을 보면 소득은 일정하게 오릅니다. 그래서 소득 상승폭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고평가고 좀 덜 올랐으면 저평가고 결국에는 요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득 상승폭과 집값 상승의 이 기준
자, 이 기준, 요 기준을 알면 요때는 매도 준비해야 되겠다. 요때는 매수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죠. 예. 요때는 매도 준비, 요때는 매수 준비.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요. 소득 상승폭보다 높을 때는 매도 준비, 낮을 때는 매수 준비. 예.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자, 그래서 가격 결정하는 큰 요인이 뭐다? 결국에는 우리 빵과 음식과 무인도에서 음식과 사람처럼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고 그다음 통화량이랬죠. 그런데 인구 변동률을 보면요. 부산시 인구 많이 빠졌댔죠. 인구 변화를 보면요. 부산시의 인구 변화를 보면 자, 2013년도에 352만, 14년도에 351만, 15년도에 351만. 어떻게 돼요? 이 변동률이 굉장히 약해요. 지금 13년부터 23년까지 해서 329만이니까 350만에서 329만이 됐으니까 10%도 채 안 움직였죠. 부산의 인구가 10%도 채 변동이 안 됐습니다. 대략 그냥 많이 잡아서 10% 정도. 그런데 입주 물량을 보면 자, 부산의 입주 물량은 뭐 요때 13년도부터니까 13년도 뭐 동일 시점 비슷하게 하면 어떨 때는 이제 10,000 가구 공급됐다가 어떨 때는 20,000 가구 공급됐다가 또 어떨 때는 17,000 가구 또 어떨 때는 26,000 가구. 그러니까 변동성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인구보다 아파트에서는 입주 물량의 변동성을 더 우선시 보는 거예요. 종국에는 길게 보면 인구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50년 들고 갈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2년, 4년, 뭐 10년 이내 투자할 거다. 그러면 10년치 인구가 10% 정도의 변동률을 가지기 때문에 이 10%의 변동률보다도 공급의 변동률이 그 변동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공급량을 보는 거고 이 공급의 변동성보다도 더 중요한 게 수요의 변동성. 이 수요의 변동성을 결정하는 게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느냐.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저는 부동산 공부를 하다가 아무리 이 오타쿠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도 막힐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랑 우리 임장 가고 강의하면 많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 대화 속에 답이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무리 꼭대기를 내가 지금은 저도 이제 완전 꼭지는 모르지만 어깨 이상입니다. 해도 사고 싶어. 왜? 내 주머니에 돈이 있고 5년간, 6년간, 7년간 가격이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를 것이라 생각할 때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5년간, 6년간, 7년간 올랐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러면 부럽지만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 누군가는 폭락했으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누군가는 이 정도로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없지만 M1, M2라고 해서 M1, M2 인터넷에 치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M1이 내 자산 대비 현금화, 그러니까 바로 쓸 수 있는 돈.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가 이거 사고 싶다 여윳돈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M2 대비 여윳돈이 많을 때는 상승장이 있었고 M1이 작을 때 여윳돈이 작을 때는 이 시중에 모든 대한민국 인구를 다 합쳤을 때 시중에 여윳돈이 작을 때는 하락장이 왔었고 이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데는 서울이단 말이에요. 예. 자, 오늘은 불경 투자인데 부산 사람이나 울산 사람이나 경남 사람들 내가 5억 있다, 10억 있다. 그러면 부산에서 좋은 거, 창원에서 좋은 거, 울산에서 좋은 아파트를 보지만 20억 있다. 그럼 서울에서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구 분도 이거 수업 듣는 분도 계실 건데 대구 분이 내가 5억 있다, 10억 있다. 그러면 수성구 뭐 이런 거 보겠지만 20억 있다, 30억 있다. 그러면 서울에서 찾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은 수급보다도 유동성이 중요하고요. 지방은 이제 유동성과 수급이 같이 봐야 되는데 부산이 어려운 게 이 유동성과 수급이 같이 봐야 돼요. 부산은. 그다음에 더 작은 지방이 있죠. 이런 데는 수급이 좀 더 우선하고. 그래서 항상 내가 답을 정해놓고 보는 게 아니라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이고, 그 다음 통화량, 그 다음에 변동성이 인구보다는 공급 물량이 크고, 그것보다는 통화량이 크기 때문에, 결국 지금 채팅에도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통화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리치고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경제지표가 나오는데, 통화량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 저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밑에 이게 있는 거고, 이걸 위에 보기 좋게 보면, 요런 데가, 매도 타이밍이고 요럴 때는 매수 타이밍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전국을 놨는데 전국에서 시총이 큰 데가 어디겠어요? 서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을 보면 요때가 언제예요? 대략 2012, 13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요때 이제 2008년 고점 시기고 요때가 이제 이번 고점 시기죠. 네. 그리고 그러면 무조건 인플레이션만 보면 돼? 저평가된 것만 보면 돼? 그래 되면 또 쉽겠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왜? 자, 서울이 요 2008년 고점 찍고 한번 그 서브프라임 이후에 빠졌다가 규제를 완화시키니까 외환위기 터지면서 규제를 완화시키니까 올랐다가 다시 2013년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때 부산은 요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요때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금리를 보면요. 요때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2008년부터 금리를 떨어뜨렸어요. 그럼 서울 아파트를 보면 금리를 올릴 때 가격이 올라갔고 금리를 떨어뜨릴 때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서울 아파트는. 근데 이 금리도 뭐냐면 결국에 왜 그러면 서브프라임이 왔는데 금리도 내려가는데 집값이 오르고 요는 금리 오르는데 집값이 올랐냐면 얘가 서울이 과거에 많이 못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이 많이 못 올랐어요. 98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98년도 IMF. 그래서 전국이 폭락이 왔다가 이제 회복이 되니까 어디부터 회복하겠어요? 전국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서울부터 보는 겁니다. 서울부터. 그래서 이제 서울부터 오르고 있었고 이때 다 모두가 이제 서울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망할 수도 있구나. 이런 위기의식이 느끼니까 자산에 대한 투자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을 보고 있는데 서울이 올랐죠. 근데 금융위기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IMF보다는 작은 충격이었잖아요. 이런 충격이 왔는데 서울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충격이 오니까 떨어진 반면 부산은 살짝 소폭 빠졌다가 요때 소폭 빠졌다가 금방 올라갔죠. 이게 왜냐? 내재 가치 대비 그동안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럼 대구를 보면 2011년부터 많이 올랐는데 반대로 또 이제 대구도 마찬가지로 2011년까지 굉장히 이제 좀 쌌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고 그럼 이제 부산도 오르고 대구도 올랐는데 2013년경을 이래 보니까 서울이 싸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 사람 대구 사람들이 서울로 간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이제 저평가돼 있는 거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 사이클이 올지 언제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초과가 돼서 언제 이 지역의 시장이 올지를 찾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친 겁니다. 결국에는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 다음에 뭐다? 언제 상승 사이클이 올까? 그 다음에 상승 사이클이 온다면 무엇을 들어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